백만장자가 거리에서 한 노숙자 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 사랑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가 한 일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싸우며 계속했습니다. 지은은 감동받아 그의 손을 잡았고 그에게 계속 말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지가 부상을 입었어요. 심각하게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은아, 내 동생, 내 다른 반쪽이 죽어가고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그녀의 병상 옆에서 지키고 있을 때 민지가 저에게 약속을 하게 했어요. 그녀가 연루되어 있던 그룹에서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저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헛소리 속에서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녀가 물었고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동안 저는 민지가 되었어요. 그녀의 연락처를 이용했고 그녀의 사업에 관여했죠. 하지만 곧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이름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제가 회사를 시작한 돈은 그 어두운 시기에서 온 거예요. 언제나 그 돈을 선한 일에 쓰겠다고, 어떻게든 제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이 모든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만약 민지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쳤다면 어떻게 지금 살아있고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은아. 그날 밤 병원에서 그녀가 죽는 것을 봤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만약 그녀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면 이 모든 해 동안 그녀가 무엇을 계획해 왔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지은의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민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중앙공원의 카페에서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혼자 오세요. 지은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너무 위험해요. 민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답이 필요해요, 준호 씨. 지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것에 맞서지 않으면 항상 우리 위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온 모든 것을 위협하면서요. 준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그가 선언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저 혼자 가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날 밤 지은이 불안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 준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유령들에 시달리며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은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를 막으려는 충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조심해요. 준호가 그녀가 떠나기 전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가까이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지만요. 지은이 중앙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후드를 쓴 인물이 멀리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때면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며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 재단에 대한 헌신의 강도를 시험할 것입니다. 중앙공원은 그 화창한 오후에 활기찼지만 곧 일어날 드라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민지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곧 알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것이 준호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녀의 눈은 구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와의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관통하는 듯한 눈, 같은 턱선. 하지만 준호가 따뜻함을 발산한다면 민지에게서는 지은을 전율케 하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와주셔서 기쁩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뇌은 앞에 있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뭐였죠? 민지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당신에게 저에 대해 말해주었군요. 얼마나 말해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충분히 들었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에 대해 당신의 추정된 죽음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예요.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친애하는 지은 씨,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준호가 돈에 대해 말해주었나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의 제국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지은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초기 자금이 의심스러운 활동에서 나왔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요? 민지가 내뱉었습니다. 그 돈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지은 씨.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죽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 말이에요. 재단을 세우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지운다고 생각하나요? 지은은 굳건히 자세를 유지했지만 내면으로는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지 씨. 준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인생을 바쳤어요. 민지는 그녀를 평가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강하군요, 인정해요. 내 오빠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준호가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들이요. 그 순간 민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은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진들, 문서들, 신문기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살펴볼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민지가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내 죽음 이후에 불법 사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의 배후였어요. 보석상 강도 총격전, 모두 그의 아이디어였죠. 지은은 고개를 저었고 그녀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예요, 민지 씨? 민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의를 원해요, 지은 씨. 준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요. 제가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민지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정보가 당국에 전달되도록 하겠어요. 재단, 당신의 평판, 당신들이 함께 만든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지은은 공황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변했어요.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민지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어서며. 24시간 드릴게요. 준호를 폭로하는 데 도와주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하겠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민지는 떠났고 지은은 혼란스러운 생각과 테이블 위의 범죄 증거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개입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모으고 천천히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의 가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과거를 한 번에 직면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그의 실수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서연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당신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해요.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녀는 누구인가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긴 이야기지만 그녀는 제가 이 재단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준호 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해요. 다른 사람들의 바람에 굴복하지 말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내면에서 결의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재단은 어떻게 될까요? 지은의 사건은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서연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좋은 것을 세울 순 없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건 정직함에서 나와야 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이자 준호의 파트너인 상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아, 준호의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니? 아버지, 서연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할 수 없어요. 준호 씨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상구는 준호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뭐라고 한 거야? 우리의 거래를 잊었나? 준호는 일어서서 상우와 마주 섰습니다. 아니요, 상우 형,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잘못됐어요. 우리는 회사와 재단의 미래를 사랑 없는 결혼에 기반할 수 없어요. 사랑 없는? 상구가 내뱉었습니다. 사랑이 비즈니스와 무슨 상관이야? 이건 모두를 위한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야망을 위한 거죠. 하지만 이제 충분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행복을 아버지의 계획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상우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마저, 서연아, 그는 누구지?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보호하듯 서연 앞에 서며.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혼은 없을 거예요. 상우는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도 없어. 재단은 잊어버려, 준호야. 그리고 너 서연아, 상속권을 포기한 걸로 알아둬. 그 말과 함께 상구는 사무실을 나갔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죠. 준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은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민수에게 가야 해요. 이제 우리 둘 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때예요.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 지은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준호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지은아, 정말 너구나. 그녀는 돌아서서 백발의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김할머니, 그녀가 물었고 옛 이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 지은아, 얘야, 널 보니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가 외치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네가 떠난 후로 정말 걱정했단다. 어디 있었니? 지은은 오랜 이웃의 애정에 감동받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할머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와, 얘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들이 김할머니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은은 옛 동네를 보며 향수와 아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억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김할머니의 아늑한 부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집 문제, 어떻게 거리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준호가 어떻게 수호천사처럼 그녀의 삶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고
마치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집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하나에서 그녀는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게 주셨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전해주라고 약속하게 하셨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문서와 어머니의 송글씨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아. 그녀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네 곁에 없고 네가 집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야. 이전에 말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렴. 널 보호하고 싶었어. 어머니의 말은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밝혀냈습니다. 사실 집은 항상 지은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전에 집을 지은의 이름으로 해두었지만 그것을 빼앗으려고 위협했던 욕심 많은 친척으로부터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 봉투 안의 문서들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해. 누구도 네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해. 지은은 종이에서 눈을 들었고 눈물이 자유롭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집은 제 것이었군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하셨어, 얘야. 그분은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지. 그 순간 지은의 전화기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꺼놓았던 전화기를 떨리는 손으로 켜자 준호로부터 온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불과 몇 분 전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서연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줘. 우리 얘기해야 해. 지은은 김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어서며 할머니는 이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렴, 얘야. 그리고 기억해. 진정한 사랑은 항상 그 길을 찾는단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지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문서들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미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발견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찾은 사랑을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도시 위로 지기 시작할 때 지은은 준호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긴장과 기대감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집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 손에 꼭 쥐고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표시된 휴대폰을 다른 손에 든 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준호 씨를 뵈어야 합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껴지는 것보다 더 확고했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안내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그는 갑자기 멈춰 섰고 그의 눈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커졌습니다. 지은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정말 거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은은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그의 얼굴을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었습니다. 미안해요. 둘 다 동시에 중얼거렸고 이는 눈물 섞인 긴장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준호는 약간 물러서서 지은의 얼굴을 그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널 잃은 줄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대 날 잃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통해 미소 지으며 하지만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는 그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랬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지도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지은아.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리고 항상 당신을,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믿을 거예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는 동안 준호와 지은은 서로 껴안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도전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선을 행하겠다는 약속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시작은 폭풍우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습니다. 준호의 정직함과 지은의 끊임없는 노력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대의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자신의 경험과 헌신을 바쳤습니다. 보호소 개관식 날, 준호와 지은은 함께 리본을 자르며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도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움과 희망이 필요한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동안 준호는 지은을 바라보았고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그들의 투쟁과 상실을 목격했던 도시에서 준호와 지은은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 큰 목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었고 용서가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으며 사랑과 결단력으로 가장 어두운 시작도 가장 밝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공유하는 아파트에서 지은과 준호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준호 씨. 지은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저한테 숨길 수 있었어요? 준호는 수년간의 죄책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난 절대로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선한 일에 인생을 바친다면 어떻게든 내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보상이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눈물이 자유롭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보상할 수 있죠?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로 보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은아, 그 이후로 매일 그 후회와 함께 살아왔다는 걸 믿어주세요. 재단을 통해 우리가 도운 모든 생명, 새로운 시작을 통해 희망을 찾은 모든 사람은 내가 속죄하려는 방식이었어요.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 있는 고통과 죄책감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당신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지은은 준호를 바라보았고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예요. 민지가 우리가 함께 일군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충성심에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지은아, 이걸 당신이 관여하도록 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싸움이고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어요, 준호 씨.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민지를 함께 맞설 거예요. 그 결정과 함께 준호와 지은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재단의 유산과 그들이 영향을 미친 모든 삶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획을 마음에 품고 준호와 지은은 상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이 필요했고 정직함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우 형, 준호가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과거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1시간 동안 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격동적인 청년 시절, 민지의 추정된 죽음, 불법 사업,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해 회사를 시작하고 결국 재단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상우는 침묵 속에서 들었고 그의 얼굴은 충격, 실망, 분노, 그리고 마침내 체념의 이해를 거쳤습니다. 준호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깊이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알고 있고 네가 한 선한 일들도 알고 있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지은이 개입하여 민지의 위협과 그녀의 최후 통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상우 씨. 그녀가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민지가 새로운 시작을 파괴하도록 놔둘 수 없어요. 상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도와주겠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는 완전히 투명해야 해. 준호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해야 할 때야. 하지만 우리가 정한 조건에서 그렇게 할 거야. 상우의 도움으로 그들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준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어떻게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했는지 설명하고 당국이 원하는 어떤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한편 지은은 재단의 법률팀과 협력하여 그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모든 삶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작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오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습니다. 내일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민지야. 내 과거와 마주하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일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마도 내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나 봐요. 민지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희망을 느끼며. 너무 늦지 않았어. 우리가 화해하고 치유할 수 있어. 또 다른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요. 민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될지 보죠. 준호와 지은이 미디어와 대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기자회견 아침이 긴장과 결의로 가득 차왔습니다. 준호와 지은 그리고 상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회견장은 준호가 연단에 올랐을 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기대에 찬 군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는 민지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읽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확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고백을 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고통스러운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 후회, 그리고 어떻게 그가 저지른 해악을 바로잡으려고 평생을 바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회견장에는 무덤과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그 침묵을 깨고 준호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같은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재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은이 말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회견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적대감은 조심스러운 이해로 그리고 마침내 마지못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상우가 연단에 올라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지은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사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놀라움 속에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견장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준호의 여동생이고 수년간 우리의 공유된 과거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오빠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용기와 정직함으로 자신의 악마들과 마주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추고 직접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도 속죄를 시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오빠가 저를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시작에 합류하여 오빠가 해온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쌍둥이는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기자회견은 기립박수로 끝났습니다. 비록 앞으로 며칠 동안 법적 도전과 대중의 조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와 지은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발표에 대한 소식으로 도시가 술렁이는 동안 그와 지은은 아파트 테라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팔을 지은의 어깨에 두르고. 그 이후로 그들은 관료주의적 장애물들, 사회 일부 계층의 회의적인 시선, 심지어 보호소가 건설되는 지역 일부 주민들의 초기 저항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보호소 공식 개관을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요.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든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재단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놀라운 여성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이 친밀한 순간을 나누고 있을 때 그들은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한 여성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에 짙은 선글라스를 쓴 그 여성은 흥미롭게 그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목소리가 들려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민수였고 그는 이제 재단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해해서요. 하지만 잠재적 기부자 그룹이 방금 도착했어요. 그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단 리더로서의 역할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민수와 함께 걸어가는 동안 그 수수께끼 같은 여성은 전화기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고했습니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계속 관찰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여성은 전화를 끊고 건물 공사 현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도시의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준호와 지은은 재단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가 그룹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시의 유명한 자선가인 박은주도 있었습니다. 감명 깊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보호소의 설계도를 살펴보며 야심찬 프로젝트지만 꼭 필요한 일이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가요? 지은은 자신의 영역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이 개발한 지속 가능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그리고 그들이 추진할 소규모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자부심을, 르준호는 자부심을 느끼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카리스마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년의 사업가 한 명, 이준영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문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잠재적 기부자들이 떠난 후 준호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입 맞추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준호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준영 씨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눈치챘나요? 지은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영 씨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왜요? 뭘 보셨어요? 내 상상일 수도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중요성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며. 그가 당신에게 매우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것도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와는 별개로 말이에요. 지은은 준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바라봐요. 이준영 씨든 누구든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질투심에 약간 부끄러워했습니다. 알아요. 때때로 당신과 함께 있다는 행운을 믿기 어려울 뿐이에요. 그들은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작은 사건이 그들의 관계와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시험에 들게 할 일련의 사건들의 전조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지은이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사건들과 재단의 미래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와 통화하고 있나요? 전화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준호 씨의 여동생이에요.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준호는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그녀의 말을 듣고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네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오빠는 자신의 과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숨기는 습관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준호에 대한 당신의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요.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날 장소와 시간을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진실을 알고 싶은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통화가 끝나고 지은은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누구였어?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여동생이었어요, 준호 씨. 민지요. 준호의 얼굴이 변했고 충격과 두려움이 호기심을 대신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하지만 그가 문장을 마치기도 전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 하나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고 빨간 리본으로 묶인 쪽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지은에게 달려가 그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돌에 다가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읽자 과거는 항상 우리를 따라잡는 법이지, 사랑하는 오빠. 이제 모든 사람이 너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진실을 알 때가 왔어. 틱톡, 시간이 흐르고 있어. 지은은 준호의 얼굴에 드리운 창백함을 보며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지는 도대체 누구죠?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한다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 과거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영원히 뒤에 남겨두길 바랐던 것들이요. 밤이 도시를 덮는 동안 커플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과거의 비밀들이 밝혀질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위협의 그림자가
어두운 구름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모든 것을 휩쓸어갈 수 있는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과 준호와 지은의 미래는 실에 매달려 있었고 오직 시간만이 그들의 사랑이 과거의 그림자와 다가오는 도전들을 극복할 만큼 강한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누구이고 당신의 과거에서 그렇게 끔찍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녀가 밝히려고 하는 건가요? 준호는 수년간의 죄책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내 쌍둥이 여동생이었어요. 그가 겨우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하지만 우리가 18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지은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녀는 완전히 변했어요. 차갑고 디탄트해졌죠.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불법적인 사업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아. 하늘이 알듯이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사생활 속에서 준호는 문을 닫고 지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연과의 약혼을 취소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 거짓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을 때는 말이에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저는...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상우였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 그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을 가리키며. 네가 내 딸과 준호가 내 모든 계획을 망친 이유구나. 준호는 보호하듯 지은 앞에 섰습니다. 상우 형, 그만하세요. 이건 그녀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우리의 결정이라고? 산구가 내뱉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을 잊었나?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뭐 때문에? 거리에 내팽개쳐질 처지에 있는 여자 때문에? 지은은 내면에서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선생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떨리는 손이지만 결연한 의지로 지은은 김 할머니에게서 받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상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성민 변호사였고 그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검토했고 완전히 진실합니다. 산구는 성민을 바라보고 그 다음 지은을,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패배감이 그의 얼굴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왜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 저도 몰랐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하셨어요. 오늘 옛 이웃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상우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이 장을 한 번에 끝낼 기회를 보고 그의 파트너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우 형, 이것이 끝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을 수 있어요. 회사를 위해, 재단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지은은 준호의 말에 영감을 받아 덧붙였습니다. 상우 씨, 당신의 좌절감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재단은 불가능한 꿈일 필요가 없어요. 상우는 고개를 들어 지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위협이 아닌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우에게 다가가며 과거를 놓아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때예요. 함께요. 상우는 그의 딸을 바라보고 그 다음 준호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고 감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상구는 일어섰습니다. 내 말이 맞아, 딸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지만 체념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과 권력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는 준호와 지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분에게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내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러한 사건의 전개에 놀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 형,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그것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은은 상황에 감동받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구 씨, 우리가 좋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단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관심의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재단, 정말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확신합니다.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의 자원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고무되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산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요. 상우는 잠시 침묵하며 모두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우의 요구를 기다렸습니다. 재단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단순히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요.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상우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을 모시게 되어 영광일 것입니다. 상우와 준호가 악수를 하며 새로운 합의를 확정짓는 동안 지은은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집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미션에 예기치 않은 동맹자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민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군요. 내일 만나서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고 지은 씨의 사건의 마지막 법적 세부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 상우, 서연이 앞으로의 단계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며 사무실을 나가는 동안 준호와 지은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겨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어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공원에서 당신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녀에게 입맞추며 이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사무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호와 지은은 서로 껴안은 채 그 순간을 만끽하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이 재회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안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그림자 같은 인물이 멀리서 사무실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 인물은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재단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훌륭해요.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계속 지켜보세요.
곧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올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위험의 감각이 남았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위협이 그들 위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위협은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준호와 지은에게는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재단은 모든 관계자들의 공동 노력 덕분에 빠르게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상우는 약속을 지켜 이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었고 그의 비즈니스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준호와 지은은 재단의 첫 번째 보호소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옛 공장을 개조한 것으로 곧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주거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바쁘게 오가는 작업자들을 바라보며 몇 달 전만 해도 이건 그저 꿈이었는데 준호는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겨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내 사랑. 당신의 열정과 결단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지은은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걸어온 긴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이제는 재단의 본부가 된 그녀의 집을 되찾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제안하려는 것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다음 날 아침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날씨가 준호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폭풍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주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의 어두운 표정에 걱정이 되어 괜찮으세요?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네, 저는 생각 중이에요. 지은은 그에게 다가가 주방 테이블에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인가요? 성민 변호사의 전화 때문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예요. 하지만 더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잠든 후에 결정을 내렸어요. 상우 형에게 전화했어요. 당신의 파트너요? 지은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내 지분을 재단에 대한 그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당신의 사건에 대한 지원과 교환하기로 했어요. 당신이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그럴 순 없어요. 그건 당신의 일이에요. 당신의 인생이에요. 내 일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은 씨.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지은의 심장은 그 말과 준호의 접촉에 뛰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그들 사이에 머물렀고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그 마법의 순간을 깨뜨리며 상우 형이 조건을 내걸었고 그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떤 조건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딸 서연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 소식은 그들 사이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준호의 손이 뜨겁기라도 한 듯 자신의 손을 뺐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준호 씨, 그건 미친 짓이에요. 알아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은 씨. 이 결혼으로 우리는 재단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건도 우리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테이블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동요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대가로요, 준호 씨? 당신의 행복을 대가로요. 내 행복을 대가로요. 마지막 말은 그녀가 멈출 수 있기 전에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말이 암시하는 바에 놀랐습니다. 지은 씨, 나는...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도 전에 아파트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의 사건에 대한 최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도착한 성민 변호사였습니다. 성민과의 대화는 긴장되었고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퇴거 절차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선택의 여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은 씨. 성민이 유감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며칠 내로 집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민 씨,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의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고 말해주세요. 안 돼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그를 향해 돌아서며. 준호 씨,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은 씨. 재단을 통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성민은 주변의 긴장감을 느끼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곧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지은과 준호는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와예요? 마침내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은 씨.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의 안녕과 당신 같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주저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지은은 감사함과 고통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사이에 자라나고 있던 것은 알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란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고 없이 지은은 발끝으로 서서 부드럽게 준호에게 입 맞췄습니다. 그것은 짧은 키스였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지은이 떨어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치도록 놔둘 수 없어요. 준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은은 빠르게 물러나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그녀의 말의 메아리와 그의 입술에 남은 그녀의 키스의 맛과 함께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그의 세상이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지은이 떠나는 것을 보며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거리에서 지은은 목적지 없이 걸었고 눈물이 자유롭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둘 다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릴 결정은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단의 운명, 지은의 사건, 그리고 그들 관계의 미래가 실에 매달려 있었고 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에게 다음 며칠은 감정과 사건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준호가 서연과의 약혼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지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답 없는 전화, 읽히지 않은 메시지들은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사무실에서 재단을 위한 계약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미래의 약혼 여인 서연이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오며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놀라움과 그녀의 진지한 어조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이었지만 이 순간 그녀의 얼굴은 준호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서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약정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서연이 지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결혼에 동의하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의요? 준호 씨, 우리 둘 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이디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는 항상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사업들을 통합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 가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인 채로.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참지 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예요. 그는 우리 별장의 정원사예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녀가 슬픈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준호 씨. 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준호는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상황,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지은은 그를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했어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자신에게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요.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혹시 그도 느끼고 있는 그 연결감을 그녀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고백은 둘 사이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고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글쎄요, 당신은 인기 있는 남자였고 운동선수였잖아요. 저는 그저 반에서 공부만 하는 애였죠. 지은이 긴장된 웃음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여기 있네요. 준호는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 하지만 그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의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준호가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곧 들을 소식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변호사인 이성민은 준호와 지은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해봤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며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집을 주장하는 친척의 입장이 꽤 확고해 보입니다. 성민이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지은 씨의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에 지은 씨 어머니가 직계 상속인 없이 돌아가시면 이 친척에게 집이 넘어간다고 명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저는 직계 상속인이에요. 성민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지은 씨가 김미영 씨의 딸이라는 법적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지은이 말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개입했습니다. 지은 씨의 친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출생 증명서, 학교 기록, 뭐라도요.
그 부분을 조사 중입니다. 성민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퇴거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소식에 압도되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등을 돌리고 눈물을 감추려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지은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민 씨,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성민과 지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호가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노숙자들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은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그러시겠어요? 그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시선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 눈을 열어주었어요, 지은 씨. 밖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성민은 초기의 놀라움에서 벗어나 승인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귀한 제스처입니다, 준호 씨.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은 씨, 이 일의 일부가 되고 싶으세요? 당신의 경험은 정말 귀중할 거예요. 지은은 여전히 준호의 제스처에 감동받아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거예요. 그 결정으로 인해 준호와 지은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준호는 회사 관리, 재단 설립, 지은의 사건을 위한 해결책 찾기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며 재단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은 파트너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호야, 너 미쳤어? 긴장된 회의 중에 상우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회사 확장을 위한 중요한 협상 중이야. 그런데 너는 시간과 자원을 재단에 쓰겠다고? 그건 단순한 재단이 아니야, 산구형.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예요. 게다가 이것이 회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해봐요.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야. 다른 파트너인 전구가 끼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과를 보고 싶어해. 자선 사업이 아니라. 준호는 내면에서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사회적 책임은 수익만큼이나 중요해요. 그가 주장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믿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회의에서 지친 채로 나왔지만 그의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과 저녁을 먹으며 그의 걱정을 나누는 동안 준호는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낙담시키지 않게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고 가치 있어요. 준호는 지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접촉에 그의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다 그 순간의 전기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닿기 직전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고 그 마법의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성민 변호사였습니다. 준호 씨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의 사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주장하는 친척이 퇴거 절차를 가속화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소식은 둘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을 보고 지은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고 지은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지은이 손님방에서 자는 동안 준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잘못된 움직임은 지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한 그의 파트너들의 지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의 어둠 속에서 준호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로 번호를 눌렀고 전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상우 형 저예요. 준호입니다. 형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형이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호의 말이 공중에 떠 있었고 약속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만장자가 거리에서 한 노숙자 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 사랑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가 한 일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사랑에 대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35세에 성공한 사업가 김준호의 삶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의 전형적인 단조로움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일상은 끝없는 회의, 비즈니스 만찬,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의 외로운 밤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그가 사무실 근처 공원을 무심코 걷고 있을 때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익명의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익숙한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저분하고 피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지은, 그의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정말 당신인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의 지친 눈에서 인식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들이 서로 바라보는 동안 준호의 마음은 젊은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었고 항상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보니 어려움으로 얼굴이 찌들어 있고 옷이 낡아 있는 모습에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준호는 상황에 압도되어 질문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채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유산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믿었던 그들이 살던 집이 사실은 먼 친척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었고 퇴거 위협에 직면한 지은은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정 주소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준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준호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 씨,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제가 근처에 빈 아파트가 있어요. 당신이 재정립할 때까지 그곳을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놀라움과 불신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제안에 감사드리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준호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거예요. 제발 최소한 제안을 고려해 주세요. 긴 대화 끝에 지은은 마침내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로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운명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지은이 호화로운 로비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가 그녀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려고 안심시켰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어떻게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지은은 눈앞에 펼쳐진 도시, 정영의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은을 보는 것은 그에게 수년 전 알았던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그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쉬세요, 지은 씨.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문을 닫고 떠나면서 준호는 이 예상치 못한 재회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선으로 시작된 것이 그와 지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접하게 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회 이후의 날들은 준호와 지은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준호는 사업 일상과 옛 친구를 돕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용기를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든 커피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건 실수였죠. 준호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모든 말이 그의 내면에 연민과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망설여졌습니다. 내 전 남편은 지배적이었어요. 지은이 계속했습니다. 그는 점점 나를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결국 그를 떠날 용기를 냈을 때 나는 혼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수년간 내 유일한 지지자였죠. 어머니를 언급하자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의 접촉은 짧았지만 둘에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은 씨.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 주는 것에 감사해 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그때까지는. 어머니를 잃을 때까지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지은이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집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법조계에 인맥이 있어요. 아마도 집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눈이 희망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준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 친구가 그들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평범한 정의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그들의 관계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나 주가 되면서 준호는 지은의 삶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회의를 주선하고 그녀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도왔으며 취업 면접에 동행했습니다. 지은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준호는 그것을 개인적인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준호의 파트너들은 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에 늦게 도착하고 산만해 보였으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회사의 일부 비즈니스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호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느 날 오후 특히 긴장된 투자자 회의 후 최고 파트너인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너 달라 보여.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상우 형. 최근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우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많은 일? 준호야, 우리는 이미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잖아. 넌 뭘 더 하고 싶은 거야?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준호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지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가 고백했습니다.